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그 비아베스트의 코파운더 이형연이라고 하고요. 판공대 그 수학과 02학번 졸업을 한 그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후배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언젠가 또 학교 가서 또 만날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온라인으로 양해를 구하고 좀 궁금한 점들 좀 많이 좀 전달해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좀 많이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화면을 공유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좀 주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 전에 좀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와 비슷하게 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커리어를 가지게 될까? 저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후배님들도 다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살아왔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 것하고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스토리를 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수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했는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시는 분대로 이제 가치가 있으실 거고, 또 공부를 잘 못하셨더라도, 다양한 또 세상에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수학과 있으면서도 좀 금융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산업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제가 이제 그 파생상품 트레이딩 쪽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됐었는데요. 10년 동안 이제 금융산업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시야가 되게 좁았어요. 이제 특히 저희 포항공대에 입학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사실 그 시야가 이제 넓어지는 그 기회들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취직을 해서 그 금융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또 금융산업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시야가 좀 좁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세상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금융산업에서 이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몸소 깨닫게 된 거는 금융기관이라는 게 좀 이 영혼이 없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그 영혼이나 이런 것들 좀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고,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 좀 더 가까운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 욕심들이 계속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금융산업에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핀테크들이 금융시장을 흔드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다음 스텝으로 블록체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퇴사를 하고 블록체인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창업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블록체인에서 크립토 트레이딩을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트레이딩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로 이런 트레이딩을 하려다 보면 어느 코인이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백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 기술과 이제 그것이 바꿀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가 창업하고 6개월 만에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완전히 접고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기술들을 이제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블록체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가 기술 회사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 트레이딩 할 때는 새치도 있었고 뭐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 새치도 없어지고 되게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뭘 만드는 것이 저한테 제 몸에 잘 맞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좀 이런 그 커리어 변화에 대해서 좀 만족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초기에는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글로벌 커넥션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유혹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 뭐 중견기업, 그 정부 기관들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많이 왔었고 뭐 이제 국내에서 뭘 하자라는 둥 아니면 뭐 그 과제를 정부 과제를 같이 하자는 둥 이제 되게 다양한 그런 쉬운 유혹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유혹들을 저희가 잡았다라면은 아마 이 좀 국내에서 뭔가를 자꾸 하는 기업이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초기에 저희 코파운더들이랑 이제 약속을 하게 됐는데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보더리스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산업이고 우리가 한국 회사라고 해서 한국 회사나 한국 정부랑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한국이 블록체인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자꾸 하게 되는 거는 결국 중심에서 멀어지는 행동이고 그게 결국은 저희 회사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은 한국 기업과는 절대 같이 일하지 말자라는 저희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까지도 한국 기업하고는 아무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고 주로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기술 회사로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보더리스 그리고 국경이 없다라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여러분들의 커리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캐릭터인데 앞으로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극적인 주제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뭐 네카라쿠베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발자라면 또 뭐 좀 더 미국에 가서 빵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카라쿠베의 뭐 대우와 이제 빵의 대우는 아마 모두가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카라쿠베가 뭐 쉬운 선택일 수는 있지만 빵에 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꿈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모두가 빵에 취직을 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고 현지 인맥 형성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협업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자라던가 이주해서 이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 회사에 직접 가서 취직을 한다라는 거는 극소수의 국내 개발자들만들이 이제 실제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개발자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기 가서 취직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 그 제약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빵하고 이제 블록체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의 채용의 특성에서 이제 보더리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블록체인의 탈중앙 문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픈소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이나 메타도,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존재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클로즈 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지적 노하우들이 이제 내부에서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근데 오픈소스가 기본적인 스탠다드다 보니까 회사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회사가 뭘 만들고 있는지 다 외부에서 볼 수 있고요.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의 플로우가 기본적으로 국경의 경계 없이 팀원을 채용하는 게 좀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크립토 쪽 소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희 파트너 통해서 그 경험담을 많이 들었는데, 북한 개발자들이 많이 실제로 채용이 돼가지고 개발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저는 저희 친한 그 파트너들한테도 자주 들었을 정도로 이제 북한 개발자가 채용이 가능할 정도로 보더리스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업계에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다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이쪽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국경의 경계가 없어요. 저희 뭐 블록체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고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고객,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모든 것들이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인터넷 위에 그냥 떠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비즈니스하고 상당히 다른 게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헤비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허들이 전혀 없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격 근무가 기본이 되고 이런 특성들이 있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그 VC들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이제 창업 이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진 기업에 많이 취직하려고 하고 근데 알려진 기업에 가면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어,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뭐 업비트나 빗썸에 가면 블록체인 잘하는 개발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의 기술은 백엔드 기술일 뿐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잘 하는 개발자가 많이 있을 수가 없고요. 뭐 카카오나 라인에 가더라도 흉내를 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하면 국내 뭐 대기업이 블록체인 전문가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연봉 체계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VC들이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인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인재들이 대기업에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뛰쳐나올 그런 용기를 가지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미스매치 되면서 인재풀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이 되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되게 좋은 잡이 많이 있고 빠른 시간에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좀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우들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의 평균적인 대우들이 실리콘밸리 중상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주식 스탁 옵션들을 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그게 업사이드를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미 커진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토큰 인센티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금전적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빵과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의 커리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이런 경쟁, 인맥, 소통, 뭐 이주 거주의 현실적인 문제, 대우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자 커리어가 이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가서 빵에 취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고 이제 국경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계세요. 이제 정보 차원에서는 이미 국경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것들이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라는 그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커리어가 블록체인 개발자 커리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AI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차이를 보면 AI는 이미 어답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성장 곡선이 이미 이제 대기업 잠식으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에 이제 블록체인은 아직은 매스 어답션이 이제 시작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성장 곡선 측면에서 훨씬 어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성공의 중심 자원을 봤을 때도 AI는 자본과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블록체인은 여전히 되게 소프트한 게 중요합니다. 코드나 아이디어나 스마트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이 큰 자본 없이도 큰 성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창업 펀딩의 기준에서도 AI는 주로 로컬한 펀딩이 주로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국경에 그 한계가 없습니다. 뭐 채용 시장도 마찬가지고 채용 배경에 있어도 AI는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산업이고요. 블록체인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GitHub에 코드가 뭐가 있냐,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냐가 핵심이 되고 있고요. 보상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제 AI 같은 경우는 주식 옵션을 받더라도 상장하는 데 시간이 미니멈 5년 이상 걸리고 블록체인은 더 빠르게 코인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블록체인에서 리서치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 대기업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블록체인의 인재들은 대기업에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의 연봉 구조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굉장히 느리고 이노베이션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따르다 보면은 굉장히 느려지고요. 그래서 이 좋은 인재들은 대기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리서치를 리드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조인을 하시게 되면 더 프론티어에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창업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은 최근 3년간 글로벌 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총액이 70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 가치 총액이 지금 750빌리언이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하자면은 이제 자금의 투자나 결과가 훨씬 더 크고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창업되는 그 스타트업의 수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 기회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 총액이 뭐 45빌리언 되지만 이 중에 사실 제일 큰 게 두나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국내 IT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도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비아베스트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매스 어덥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스택의 퍼포먼스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저가 올수록 동시에 많은 유저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코어 연구라든지 백엔드 연구, RPC 연구, 데이터 인덱싱이나 이제 오퍼레이션 기술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축으로 저희가 좀 계속 누적하고 있는 거는 금융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금융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요. 크립토 커런시라는 것 자체도 자산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응용되고 있는 기술들의 대부분이 금융 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FX라든지 에퀴티,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그리고 이제 랜딩이라는 대출 서비스,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 그 다음에 오라클,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주로 금융 영역의 유스케이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축의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응용 영역이라든지 글로벌 페이먼트라든지 온체인 트레이딩, RWA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영역들로 저희가 기술 응용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비아베스트는 이제 블록체인의 TSMC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TSMC도 자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나 애플하고 협력하면서 기술 협력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술을 서포트하는 그런 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든지 코스모스 랩스, 뭐 바빌론, 볼트마켓, 팍소스, 피스 등 이런 글로벌 회사들하고 저희가 깊은 R&D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오퍼레이션도 해주고 있고 이런 이제 기술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왜 이런 포지셔닝을 했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기술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만들고 내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전히 저희가 보더리스한 산업이지만 이제 글로벌 커넥션이 있을 때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록체인 씬에서 잘 나가는 회사의 뭐 98%는 미국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베이스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좀 더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협력하는 구조, 기술 협력을 하는 구조로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일단 훌륭한 동료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다양한 글로벌 팀들하고 협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블록체인 코어 기술과 이제 금융 유스케이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회사라고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드렸고, 좀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일단은 좀 제가 미리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크립토 관련 창업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시장은 일단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장이라서 이게 2년 전과 현재하고는 또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글로벌 페이먼트 이제 크립토 온오프 램프 트레이딩 프레딕션 그리고 레귤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클래리티 액트, 그러니까 세큐리티 관련된 액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여파를 주냐면 이제 규제 안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이제 빠르게 트럼프 이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유럽, 일본 이런 곳에서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팔로우업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리티 액트 내년 초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트레이딩 쪽 관련된 활동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왜 블록체인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크게는 이제 인터넷과 블록체인으로 좀 페이즈를 나눠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산업이 국경을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이제 이어서 AI를 통한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되는 매스 어�оп션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국경이 무너뜨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페이먼트나 디파이, 트레이딩 같은 영역들이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저희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금융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위에 있는 질문들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움직임은 결국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전 세계의 화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야망, 이런 걸로 인해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발동이 됐고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지금 산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동기고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적 이득, 그러니까 달러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플로우가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막기도 되게 어려운 것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큰 게 USDT, 테더이고, 사실 테더를 잘 많이 쓰는 국적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이제 대척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을 이제 달러로 유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 한국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모티베이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소개를 드리고, 다른 이제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좀 많이 받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좀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대표님. 국내와 다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STO 규제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관련된 전략 같은 데서 존재하신다면 그 비전 같은 거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STO라고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 STO라는 거에 대한 좀 규제가 많이 명확해지는 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클래리티 액트를 통해서 많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제 세큐리티, 그러니까 증권을 어떻게 토크나이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제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뭐 샌드박스에서 뭐 하고는 있는데 저희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들 의미 없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하는 것들은 이제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샌드박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심지어 STO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아예 안 쓰고 있는 곳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STO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저는 이거는 실질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흉내내고 있는 거다. 그냥 하는 척하고 있는 거다. STO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RWA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STO라고 부르지 않고 RWA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RWA라고 하는 거는 진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규제의 어떤 회색지대를 사용해서 일단은 시작이 되고 있고
현재 뭐 그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뭐 그런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그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금융 기관들도 이 RWA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토커나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STO라는 랭귀지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정보에 좀 이제 노출되다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하고 좀 왜곡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RWA라는 트렌드를 좀 글로벌 트렌드를 체킹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미래를 봤을 때는 클래리티 액트라는 것이 세큐리티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한 클리어한 레귤레이션을 줄 거고요. 그 레귤레이션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아시아 파이낸셜 허브에서도 바로 이제 어답션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명확한 규제 기준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STO라는 랭귀지가 조금 왜곡의 요지가 있고 RWA 시장으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다음 질문자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금 나이브한 질문인데, 저는 백엔드 개발자로 우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닌데, 블록체인 개발자로 진짜 넘어간다 했을 때, 좀 찾아보면 너무 브로드하고, 이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조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영역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블록체인에서는 백엔드 전에 하나 스텝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기술 영역이 있고, 이 코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그 기본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노드를 개발하면 거기에 RPC라는 게 있고, 그 RPC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외부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또 백엔드라는 시스템이 있고,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아닌 웹2 영역에서는 백엔드가 가장 로우 레벨이죠. 근데 블록체인은 거기서 한 단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 레벨이 있고 백엔드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웹2랑 비슷합니다. 프론트엔드, 뭐 RPC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라는 영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 사실은 본인이 어떤 커리어를 가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또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좀 깊이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코어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어 기술을 공부해 보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코어라는 기술도 지금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에서는 다양한 스택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코스모스라는 스택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이나 앱토스가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먼웨어라는 데서 또 쓰고 있는 기술들이 있고, 좀 몇 가지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기에는 코스모스라는 기술이 가장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다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고 유즈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코어 기술의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게 이제 처음 러닝 커브 하실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동시에 같이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크니까 이더리움에서 이제 기본적인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베라든지 이런 덱스 그리고 랜딩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좀 시작점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아마 100시간 넘는 저희 그 패스트 캠퍼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은 전반적인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가 좀 잘 모아놓은 컨텐츠가 있어서 거기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좀 더 깊게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비아베스트 인턴에 지원하시는 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상의 이유로 이번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션을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